3학년 2학기 첫 파트는 삼각비예요. 이 삼각비는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에서라는 조건이 있죠. 각시가 90은 아니어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서 예를 든 거고, 직각삼각형에서 두 번째 두 변의 길이비 그래요. 두 변의 길이비를 따지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두 번째 두 변의 길이비. 근데 직각삼각형에서 모양을 본다면 지금 여기 그림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죠.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밑변과 높이 위치가 달라지긴 하는데, 기준이 뭐냐면 일단 90을 오른쪽 아래에다가 둡니다. 90도 오른쪽 아래에다 두고, 왼쪽에 내가 구하는 세 개의 각 중에 이게 흔히 말하는 기준각이라는 건데, 기준이 될 수 있는 각, 내가 지금 각 A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얘를 왼쪽에 뒀을 때 그 직각이 바라보는 변이 가장 긴 변인 빗변이 되고, 그 각 A가 기준각이 바라보는 변, 얘가 이제 높이가 되죠. 그럼 나머지 한 변이 이제 밑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뒀을 때 이 삼각형에는 세 개 변, 빗변, 높이, 밑변, 세 개 변 중에 두 변을 길이비로 잡는다는 얘기는 이걸 분수 형태로 쓰겠다는 뜻이에요. 세 변 중에 두 변을 분수꼴로 써서 이걸 하나로 정의를 내리는데, 첫 번째 이 삼각형 세 변 중에 빗변과 그 다음에 높이가 있죠. 여기서는 C로, 여기서 본다면 변의 길이를 C하고 A로 잡아놨는데, 뭐 C하고 A를 잡는 이유는 뭐 이런 이유입니다. 보통 우리가 삼각형 6요소라는 게 있잖아요. 삼각형은 세 개의 꼭점을 잡는데, 얘를 A, 얘를 책에선 B, 얘를 C 이렇게 뒀을 때 그 각 A가 바라보는 변, 얘를 변 A 할 때 스몰 a, 이게 소문자로 써요. 꼭지점이나 각은 대문자로 쓰고 보통은 변은 소문자로 쓰는데, 그럼 꼭점 B가 바라보는 변, 얘를 스몰 b, 꼭점 C가 바라보는 변, 얘를 스몰 c 이렇게 둔다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세 개의 이 세 변 길이 중에 두 변의 길이비를 우리가 정의 내릴 때 처음에 사인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면 빗변분의 높이, 여기 빗변분의 높이, 얘를 기준각을 준 상태에서 사인 앞에다 SIN, 원래 이걸 줄임말이거든요. 영어의 풀네임은 이건데 사인인데 앞쪽에 세 글자만 따서 SIN 읽을 때는 사인이라고 있습니다. 씬이 아니고 사인. 사인 A 하면 앞으로는 빗변분의 높이로 이 변의 길이비를 잡게 되고, 그 다음은 사인은 이렇게 잡았죠.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잡는 비율, 두 변의 길이비를 묻는 이 비율을 코사인이라고 불러요. 빗변분의 밑변, 얘를 각을 쓰고 그 각에 코사인은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그 앞쪽에 이제 세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두며, 그 다음 이렇게 두는 것,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두는 비율이 있죠. 밑변분의 높이, 얘를 밑변분의 높이, 얘를 탄젠트라고 정해요. 탄젠트는 이거의 줄임말, 앞에 있는 세 글자를 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직각삼각형에서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사인을 쓰든 코사인을 쓰든 탄젠트를 쓰든 항상 오른쪽에는 뭐가 주어져야 되냐면 각이 주어져야 돼요. 각. 여기는. 근데 이 각의 모양은, 각은 어떤 각이냐면 직각삼각형 방향을 오른쪽 아래에 뒀을 때 여기 있는 각 있죠. 이 각. 이 각을 여기에다가 갖다 넣으시면 돼요. 근데 필요하면 꼭지점에, 그 각의 꼭지점 있죠? 각의 꼭지점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각의 크기를 직접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인 A, 사인 B, 뭐 사인 C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사인 30도, 사인 60도 이게 각의 크기를 직접 갖다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앞으로는 우리는 삼각비라 말하며 매우 중요한 정의입니다.
고등학교 수학 끝날 때까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그냥 이 세 가지 중요한 수학적 정의를 지금 배우신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 피타고라 정리가 나오죠? 네, 피타고라 정리. 기억나요? 피타고라 정리? 네. 피타고라 정리란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를 C, 여기를 뭐 A, 여기를 B 이렇게 뒀을 때 가장 긴 변인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피타고라 정리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 중에 두 변을 알게 되면 나머지 한 변은 피타고라 정리를 통해서 그 변을 구하고 세 변기를 모두 알게 됐을 때 지금처럼 그 세 변 중에 두 변의 길이비를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그러면 이거는 뭐 다른 의미는 없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외울 때 이게 어느 순서로 외우는 뭐 빗변분의 밑변이 사인인지 뭐 밑변분의 높이인지 높이분의 밑변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거를 예전에 이게 필기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 필기체. 그 S자의 영어 필기체가 이런 모양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 모양 따라서 이렇게 쓸 때 빗변분의 밑변 따라 쓰게 되고 코사인은 각을 끼고 도는 겁니다. 빗변분의 밑변. 그 다음에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의 이 필기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즘 필기체를 거의 다 안 배워서. 네. 그래서 사인은 삼각형을 싸고 돌고 코사인은 각을 끼고 돌고 탄젠트는 타고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변의 길이비를 묻게 된다라는 이제 표현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빠르게 한번 이렇게 세 가지만. 다음 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하시오.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사인 A 90도가 여기 있고 A라는 각, 얘가 이제 기준각이라는 얘기죠. 사인 A. 그럼 정의에 따라서 빗변분의 높이 5분의 3이 되며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 5분의 4가 되고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좀 바뀌어서 여기 이제 밑에 있긴 있는데 책에서는 아마 C를 구하라고 돼 있을 텐데 우리는 따로 사인 B를 구하시오, 코사인 B를 구하시오, 탄젠트 B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면 기준각이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사인 B, 코사인 B, 탄젠트 B처럼 기준각을 B로 잡게 되면 이 삼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의 위치를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론 뭐 꼭 안 바꾸고 그냥 그림을 내가 요령껏 잘 봐도 되겠지만 헷갈리면 이게 죄송해요. B는 90도네요. 네. 나중에 배울 테고 일단 C로 갈게요. C. 얘가 B고 C가 이제 기준각인 1이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C가 기준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되는 거니까 C가 바라보는 변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5가 되고 A가 바라보는 변 여기가 3이 돼서 그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위치 값이 좀 다르죠. 얘는 5분의 4, 얘는 5분의 3, 3분의 4 됐죠? 자, 쓰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사인 C랑 한 삼각형에서 한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C랑 코사인 A가 서로 같은 값이에요. 그 다음에 사인 A랑 코사인 C가 서로 같은 값이에요. 그 다음에 탄젠트 C랑 탄젠트 A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역수의 관계입니다. 이거를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이제 배우게 되실 테니까 지금은 가볍게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 해줘야 되나? 이거 하나 해봅시다. 9번 문제. 자, 다음 오른쪽 그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사인 B가 2분의 1일 때 BC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랍니다. 네모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그런데 사인 B를 이용해야 되겠죠? 사인 B의 정의는 90도 오른쪽, B를 왼쪽 아래 뒀을 때 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높이. 여기서 높이는 선분 AC가 되겠죠. 근데 사인 B 값이 얼마라고 문제 나와 있냐면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수값이 2분의 1과 같아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곱한 값, 2 곱하기 선분 AC의 값은 4랑 같게 되고 따라서 선분 AC의 길이는 2가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이 길이가 이제 2가 되게 되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인 선분 BC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굳이 삼각변을 쓸 필요는 없고, 근데 피타고라스로 4의 제곱은 2의 제곱 플러스 선분 BC의 제곱과 같다. 선분 BC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4, 12. 따라서 선분 BC의 값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이게 변의 길이라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버리시고 플러스가 나니까 루트 12. 루트 12는 2 루트 3 이렇게 해서 선분 BC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 파트는 특수각의 삼각비라는 내용인데 특수각이 뭐냐면 여기서 배우는 특수각은 각이 보통 여기는 30, 45, 60만 나와 있는데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각이 기준각으로 주어졌을 때 삼각 B값을 좀 쉽게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 표가 나와 있죠? 저 표를 선생님이 확장시켜서 좀 더 전체 범위로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거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여기에 각이 주어지는 겁니다. 0도, 아직은 안 배우는데 일단 다 써놓을게요. 30도, 60도, 45도, 60도, 90도. 자, 이렇게 됐을 때요.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는 값을 구하는 건데 누구의 값을 구하는 거냐면 사인 0도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사인 0이 얼마인가요? 여기는 사인 30도 뭐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는 얘기죠. 여기는 탄젠트 60도 뭐 이런 식의 값을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값을 구할 때 자, 0, 90은 일단 잠깐 놔두고 30은 어떻게 만드냐면 30을 만들 때는 정삼각형 하나를 좀 그려볼게요. 정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정삼각형 위에 있는 꼭지각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립니다. 그럼 중2 때 이거 배웠었죠? 밑변이 수직 이등분되죠. 수직 이등분. 그럼 여기 있는 각이 반으로 나눠졌을 테니 얘가 30도가 되고 얘가 60도가 됩니다. 괜찮아요? 얘가 90도가 되고. 그럼 변의 길이가 여기 있는 변을 내가 A라고 합시다. 한 변 길이를. 그럼 얘는 A의 절반인 2분의 1 A가 되고, 그럼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보면 이 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 A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삼각형을 이렇게 두 가지 모양으로 그릴 수 있는데 하나는 90도, 여기를 30도, 여기를 60도로 뒀을 때 비례가 어떻게 성립하냐면 30도일 때, 자, 밑에 썼다가 지울게요. 30도일 때, 60도일 때, 90도일 때 그 세 각이 바라보는 변의 길이를 따져보니까 얘는 2분의 1 A, 얘는 2분의 루트 3A, 얘는 A. 됐죠? 일단 A를 다 약분하고 지울 수 있죠. 좀 더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비율값은 2를 곱합니다. 그럼 1대 루트 3대 2라는 비례가 성립하죠. 그래서 30, 60, 90도는 1대 루트 3대 2라는 항상 일정한 길이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3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 B를 1로 본다면 6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 B는 루트 3이 되고 9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 B는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고 누르고 나서 이제 여기서 뭘 따져보냐면 사인 30도를 따져묻는 겁니다. 이게 기준각이니까. 사인 30도 2분의 1 정의대로.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물론 유리하면 루트 3입니다. 근데 기준각을 이렇게 안 줄 수, 꼭 30도로 두라는 법은 없잖아요. 기준각을 60도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0도로 둔다면 이렇게 삼각형이 세워지겠죠. 여기 90,
얘를 기준각 60도로 두고 30을 여기다 둡니다. 그럼 변의 길이비는 이쪽이 1일 때 이쪽이 루트 3이 되고 이쪽이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아까 말한 기준각이었으니까 여기서 사인 60도라는 기준각을 통해서 사인 값을 정의하면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 2분의 1, 탄젠트 60도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특수각 중에 정사각형 있잖아요. 우리가 정사각형을 그려놓고 정사각형을 반으로 딱 나눕니다. 그럼 여기가 90이 되고 이 각이 몇 도가 되죠? 이게 45도가 돼요. 이쪽은 45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삼각형만 봅시다. 이 삼각형만. 여기만 보신다면 이게 기준각 45도가 만들어졌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삼각비를 정의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사인 45도는 변을 보니까 여기가 A일 때 여기도 A가 되고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 보면 루트 2A가 나와요. 그럼 얘네들 이제 비례를 따지게 되면 45 여기다 잠깐 쓸까요? 여기다가 45 90 또 얘네 비례를 따지다 보면 이 변이 A일 때 이 변은 A가 되고 이 변은 루트 2A가 되죠. 그럼 A 약분시키면 1대 루트 2라는 비율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는 이 변의 길이비도 45도, 45도, 90도와 바라보는 변을 각각 A로 약분하게 되면 이 변의 길이 B는 1, 이 변의 길이 B도 1, 이 변의 길이 B는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사인 45도를 값을 잡아요. 그러면 사인 45도는 선생님 근데 원래 이게 비례로 쓰지 말고 아까 A, 루트 2A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써봐도 어차피 사인 45도는 루트 2A분의 A 이렇게 써지는데 어차피 A는 약분될 거기 때문에 미리 약분시켜 놓는 게 계산상 유리하긴 합니다. 루트 2분의 1 유리하면 2분의 루트 2가 되고, 코사인 45도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밑변 하다 보니까 얘도 2분의 루트 2. 다음에 탄젠트 45도 밑변분의 높이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런 거는 정사각형이나 정삼각형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들은 항상 일정한 길이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변의 길이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아까 말했는데 이게 한 변기가 1이 아니고 한 변기가 2일 수 있죠. 그럼 얘도 2일 겁니다. 그럼 얘는 2루트가 되겠죠. 그럼 변을 쓸 때 여기가 2루트 2, 얘 2. 근데 약분하면 어차피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의 길이는 달라져도 비율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비례를 통해서 변의 길이비를 빨리 이렇게 정리해 두신 겁니다. 그럼 이러다 보니까 이런 특수한 각, 비례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특수한 각들은 매번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하다 보면 항상 이 값들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변의 길이는 달라지겠지만 30도, 90도, 30도, 60도, 90도일 때, 그 다음에 60도, 30도, 90도일 때, 45도, 90도일 때는 항상 삼각 비율 값은, 삼각 B의 값은 늘 일정하게 이런 값들을 가질 거란 얘기예요. 그럼 너무 맨날 이런 값들을 계산할 때마다 우리가 삼각형 쪼개놓고 변 길이 다시 비례를 바꿔놓고 그때그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더라 식을 쓰고 좀 불편하지 않나 싶어서 너무 당연한 특수각에서 삼각비들은 이제 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외우는 방식을 지금 설명드릴게요, 선생님이. 외우는 방식이 뭐냐면 가운데 사인과 코사인을 잘 봐봐. 사인, 코사인. 얘는 사인 관문이에요. 앞에는 이제 코가 붙어서 코가 좀 크네요. 형제야, 형제. 나중에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고1 가면 상관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리면 아시게 되겠지만 지금 현행 교과로 본다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배우거든요. 상관함수를. 예전에는 1학년 때 배웠는데 지금은 2학년 때 배워요. 그래서 2학년 배우면 아시겠지만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는 똑같이 생겼어요. 다만 평행이동의 위치, 약간 왼쪽으로 가 있느냐 혹은 오른쪽으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두 그래프의 이름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그래프 개형 자체는 완벽히 동일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형제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값을 외우는 방식인데 값을 사인 코사인을 전부 다 두 개씩 나눠 가져요. 형제니까 반씩 나눠 가져요.
2로 나누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인은 그냥 말 그대로 이거는 의미 없이 그냥 외우는 방식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사인은 값이 쌓여가는 겁니다. 값이 쌓여가기 때문에 작은 값에서 각이 작으면 값도 작고 뒤로 가면 갈수록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쌓여가서 커지기 시작해요. 근데 어디서부터 작아지냐면 루트 0을 쓰게 되고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코사인은요? 코사인은 값이 코꾸라지는 거예요. 값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큰 값부터 루트 4, 루트 3, 루트 2, 루트 1, 루트 0 이렇게 반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외우는 방식은 그래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외우지만 나중에는 빨리빨리 이제 뭐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무슨 구구단처럼 빨리빨리 떠올려야 될 텐데, 근데 답을 쓸 때 우리는 물론 2분의 루트 0은 누가 이렇게 안 쓰잖아? 이게 외우는 방식을 좀 쉽게 외우라고 외우는 방식대로 설명드린 거고, 값을 뜰 때는 얘는 0이라고 써야 될 테고, 얘는 2분의 1로 쓸 테고, 얘는 1로 쓰겠죠. 마찬가지예요. 얘는 1로 쓰고, 여기는 2분의 1로 쓰고, 얘는 0으로 쓰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값을 직접 쓰실 때는. 탄젠트는 처음에만 좀 외우세요. 탄젠트는 처음에 있는 값이 0이에요. 사인과 똑같이 사인 0, 0, 탄젠트 0도 0. 그리고 처음에 있는 거 하면 여기만 외웁니다.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 칸이죠. 다음 칸이라는 얘기는 30도에서 45도로 넘어갈 때 루트 3이 곱해져요. 그래서 1. 다시 45도에서 60도 넘은 다음 칸 넘어갈 때 또 루트 3이 곱해져서 답이 루트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값이 없습니다. 값이 왜 없죠, 선생님? 얘는 값이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그 값을 얼마라고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게 커지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이 값은 없다라고 말해요. 값은 딱 찍을 수 있는 값을 말하는 건데, 얘는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탄젠트 90도는 값이 없다라고 정의하시면 됩니다. 무한히 커진다, 값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외우는 방식을 설명드렸고, 자주 익히고 자주 쓰시고 자주 보셔서 지금은 좀 어설프게 외우는 방식을 설명드렸지만, 나중에는 그냥 물어보면 제깍 코사인 60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러시면 안 돼요. 한동안은 그래야 되겠지, 물론 한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연습이 되면 코사인 60 그런데 하면 이제 선생님도 혼나실 거예요. 이건 너무 자주 쓰이는 값들이니까. 근데 혼날 게 별로 없는 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늘어 있어. 코사인 60 그러면 선생님 2분의 1이죠. 바로바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자주 보시고 자주 익히시고, 여기 이제 표현된 것처럼 이렇게 값을 외우시는 게 낫고, 중간에 나와 있는 그림들은 선생님 좀 전에 그려드렸던 이제 증명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빈칸을 이제 채워 가시는 거죠. 뭐 이런 거 값 계산하라는데 뭐 하나 정도만 해봅시다. 뭐 다 하기엔 좀 그렇고, 이런 거 아이고, 네, 이런 거 아이고야. 자, 이런 거 계산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인 45도, 지금은 우리가 외운 지 얼마 안 돼서 좀 어설프지만 빨리빨리 계산하시고,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플러스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탄젠트 45도 1.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2가 두 번 더 쓰면 됐으니까 2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2 이렇게 답이 나오시는 겁니다. 그냥 뭐 외우시기만 하면, 숫자 갖다 끼기만 하면 되는 거라 뭐 내용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암기를 당장 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고,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네, 좀 시간이 없네요. 예각삼각형의 삼각 B 값인데, 여기 있는 단원에서는 삼각 B를 변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삼각 B라는 그 값을 하나의 변으로 나타내기 위함인데, 지금 그려져 있는 원이 이제 4분원이죠. 그렇죠? 4분원이에요. 4분원이라는 건 이걸 말하죠. 원을 4등분 낸 거 중에 하나.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라는 뜻으로 4분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4분원을 이렇게 갖다 옮겨 놓은 겁니다. 여기 그대로 4분원을 이렇게 옮겨 놓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 부분에서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그 4분원에서 여기는 원점에서 쭉 일정한 크기의 각을 재요. 그리고 쭉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 있는 반지름 길이와 수직으로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때까지 선분 OA를 연장해서 그리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여기 안에서 이게 4분원인데 이해하기 편하게 반지름 길이를 1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럼 얘가 1이면 여기도 1이 되고 여기도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세변 길이가 저렇게 1로 만들어지는 케이스. 여기도 1, 여기도 1, 네, 여기도 1 이렇게 돼 있는 케이스예요. 자, 여기서 근데 이제 모양을 이제 그리다 보니까 만나는 교점들이 생기거든요. 첫 번째 교점은 여기에요. 원과 만나는 교점 A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를 그려줘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사인을 정의하시오 그러면 빗변 1분의 높이 선분 AB가 나오겠죠. 1분의 선분 AB. 근데 분모 1은 생략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sin x가 하나의 변의 길이로 선분 AB로 이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되겠나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코사인을 정의하시오 그러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빗변 OA 분의 밑변 OB. 근데 분모 1은 이렇게 생략되시고 결국은 코사인 x는 OB라는 하나의 선분 길이로 정의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젠트를 그릴 때는 이 삼각형을 보시면 안 되고 이 삼각형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직각삼각형. 밑변을 1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모값을 1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도 공통적인 게 뭐냐면 분모를 1로 만들어서 분자값을 사인값에 직접 대응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탄젠트를 정의하시오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죠. 높이. 그래서 밑변 OD 분의 높이 CD. 근데 OD가 1이니까 실제로 선분 CD의 길이는 탄젠트 X랑 CD의 길이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을 지울게요. 요거는 지우고 나서 보니까 요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4분원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변의 길이죠. 이변의 길이가 사인과 같고 이변의 길이는 코사인과 같고 이변의 길이는 탄젠트랑 같더라. 이렇게 변의 길이가 삼각비 값으로 직접적으로 대응됨을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연습 문제 이런 것들 뭐 간단하게 하나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인 4분원에서 삼각비 값을 각과 그 길이가 같은 선분을 계산하시오. sin x를 구하래요. sin x가 어디였죠? 요 그림에서 본다면 이 길이죠. 선분 AB가 됩니다. 다음 코사인 x 요 길이죠. 선분 OB. 탄젠트 x 이 길입니다. 선분 CD 이렇게 보이시겠네요. 이제 색깔을 바꾸어서 sin y sin y 얘가 기준이죠. 얘 90도고 얘가 기준각이니까 빗변이 얘인 건 맞는데 y가 바라보는 변이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변이 1이니까 sin y를 계산하라면 1분의 선분 OB 얘가 sin y가 되는 거예요. 얘가 sin y 선분 OB. 코사인 y를 계산하시오.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이 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1이 가겠죠. 그래서 선분 AB가 코사인 y랑 같아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말한 요렇게 서로 같네? 요렇게 서로 같네? 우연의 일치인가? 우연의 일치 아닙니다. 나중에 정리해 드릴 텐데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나중에 중요한 개념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빈 자리를 좀 메꾸시면 되고, 아까 이거 특수한 말씀드렸죠? 여기. 잠깐 몇 개 볼까요? 그냥 외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30, 45, 60 기준으로 외웠다면, 아까 써드릴 때 0과 90도도 있었죠. 네. 그럼 마지막 문제 하나 해볼까요? 코사인 90도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물론 지금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생각은 안 날 겁니다. 네, 코사인 90은 90도예요. 아, 그러면은 1이죠, 1. 어?
코사인 값이 거꾸로 가요. 아, 그러면 0이겠구나. 0이죠. 0 곱하기 사인 20도. 몰라. 우리는 특수각을 배웠지 20도라는 건 특수각이 아니잖아. 아, 몰라요. 일단 쓸게요. 그리고 탄젠트 60도. 이거는 마이너스 3. 네, 루트 3. 그래서 어차피 사인 60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0은 어차피 곱하게 되면 값을 지우기 때문에 남아있는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3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외울 때 같이 외워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 뭐 이런 것들. 사인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커져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사인 30보다 사인 90의 값이 더 큽니다. 근데 코사인은 각이 커지면 반대로 값이 거꾸로 작아집니다. 그래서 각이 작은 쪽이 오히려 값이 커지죠. 예각 삼각형일 때는 그래요. 이게 예각이 아니고 이제 일반각으로 확장되면 그렇지 않지만 일단 우리는 예각에서만 배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인 80, 탄젠트 80? 똑같은 80인데? 그럼 이런 경우는, 근데 사인 값을 잘 보시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값의 범위를 보면 사인은 가장 작을 때가 얼마죠? 사인 각 x가 있다고 치고 0입니다. 가장 큰 값은 1이에요. 사인 x는 0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사인은 예각일 때, 물론 이 x가 예각일 때, 지가 계속 커봐야 1밖에 안 되고 가장 작아도 0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뜻이죠. 근데 탄젠트는 아까 몇 도일 때 1이었냐면 45도일 때가 탄젠트가 1이라고 배웠었어요. 근데 탄젠트는 보셨지만 탄젠트도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커집니다. 그럼 탄젠트 45도가 1이면 탄젠트 80은 1보다는 큰 값이겠죠. 근데 사인은 지가 가장 커봐야 1밖에 안 되는데 얘는 벌써 1을 한참 더 넘어갔기 때문에 똑같은 각일 때는 탄젠트가 무조건 큰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코사인 15도, 사인 15도 좀 헷갈리죠? 자, 얘네들 이해하기 위해서 사인과 코사인은 요런 선생님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사인과 코사인은 각도가 여기 30, 여기 45, 여기 60, 여기 90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최대값이 1이에요. 사인은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 30, 2분의 1, 45, 2분의 루트 2, 60, 2분의 루트 3, 91. 딱 여기 1에 닿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코사인은 반대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코사인이에요. 그럼 사인과 코사인은 몇 도를 기준으로 서로 같은 값을 갖게 되냐면 45도를 기준으로 서로 같은 값을 가져요. 그럼 45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서는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잘 보니까 45 왼쪽에서 0부터 x가 45도 전까지는 사인이 큰가요? 코사인이 큰가요? 물으면 코사인이 사인보다 값이 커요. 근데 45도를 딱 넘어가고 45보다 크고 90보다 작은 각이 주어지게 되면 그때는 사인이 코사인보다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누가 더 큰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 각의 크기가 지금 45보다 작은 각이죠. 45보다 작을 때는 코사인이 사인보다 크다. 이쪽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코사인이 사인보다 크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아셨죠? 삼각 비표 보는 방식은 너무 쉬워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삼각 비표 보는 방식. 예전에 우리가 3학년 1학기 할 때 제곱근표 봤잖아. 비슷해.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표를 보는데 여기 이렇게 세 개가 나눠져 있어요. 사인 칸, 코사인 칸, 탄젠트 칸이고
여기 각도가 나와요. 몇 도부터 나오냐면 0도부터 그 다음에 1도, 2도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쭉 가. 몇 도까지 가게 되냐면 90도까지. 네. 이 표를 삼각 비표라고 불러요.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내가 사인 51도를 찾고 싶은데 그러면 사인 찾으시고 쭉 가다 보니까 50일 있겠죠. 그럼 사인 51도와 사인이 만난 위치에는 이 숫자가 있을 거야. 네. 그 숫자를 갖다 쓰시면 정답이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구하는 건 너무 쉬워서.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탄젠트 52도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탄젠트랑 52가 만나는 위치에 있는 값 1.2799 이렇게 갖다 쓰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자들이 다 구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가져다 쓰시기만 하면 되고 다른 표에 비해서 삼각 비표는 쓰기가 굉장히 편한 표다. 네, 그게 어려울 것도 없다 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 요 표를 보고 네모에 알맞은 숫자를 껴 넣으시오. 지금은 선분 BC 값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직접 우리가 구해봅시다. 선분 BC 값. 다음 삼각 비표를 이용해서 선분 BC 값,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값을 그냥 우리가 뭐 A라고 합시다. 근데 분양을 보니까 빗변길이 일단 나와 있죠. 네. 기준각이 41도이며 높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빗변과 높이에 관련된 거라면 뭘 써야 될까요? 그렇죠. 사인을 써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사인 기준각 1도 쓰게 되면 100분의 A 이렇게 쓰게 되겠죠. 사인 41도를 탄젠트 표를 보고 찾습니다. 사인 41 여기 있네요. 0.6561 0.6561은 100분의 A. 따라서 양변 100을 곱하면 A라는 선분 BC의 길이는 65.61이라는 선분 길이를 갖게 된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뒤에 있는 연습 문제는 차분하게 이쪽 파트 관련된 연습 문제 쭉 있죠, 연습 문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수업 오기 전까지 관련된 내용을 쭉 이제 풀어주시면 과제로 풀어오시면 됩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저쪽으로 넘어가셔서 일단 앞쪽에 있는 기초 문제부터 푸시고 집에 가서 과제를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